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마켓워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PPI 발표 이후 9월 기준금리 50bp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꺾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오픈AI CEO 샘 올트만이 AI 거품론을 꺼낸 것과 구리 관세를 유예했음에도 관련 업체들이 구리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여러모로 좀 복잡한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명쾌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저의 코인 마켓워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시청하시면서 특히 궁금한 코인이 있거나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분들은 생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방송이 끝나고 올라오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매주 금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AI 예측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 코인을 살펴보는 코인 딥다이브 시간인데요. 저는 이분의 차트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또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그 차트를 통해 맞춰주셨죠. 네, 차트를 읽어주는 기자,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블록스트리트 최주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들 차근차근 세심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차트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궁금하실 주요 코인들을 살펴봐야겠죠. 네, 코인 딥다이브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큰 폭락을 했죠. 보시면 네, 윗꼬리를 이렇게 크게 달고 나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 볼리저 밴드 상단에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다가 19일 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69% 하락했고, 그리고 RSI 선에서도 과매도까지 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멀어져서 그런가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PPI 지수죠.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외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어떤 재화를 생산을 할 때 당연히 원자재 값이 더 든다는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물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것이 또 미국이란 나라에서 고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물가의 상승에 대한 어떤 압력,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 겹치고 네. 또 이 비트코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네.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그 차익 실험 매물과 함께 겹치게 되면서 11만 2,700달러죠. 네. 1억 6천만 원대까지 지금 오늘 이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네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차익실에 맞물리면서 네.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게다가 또 여기 써 있다시피 그 선물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의 네. 이제 상승세에 입어서 너도나도 이제 그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이제 롱 포지션도 대거 이제 청산되게 되는 그런 이제 좀 흐름이 벌어졌습니다. 숏 스퀴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롱 포지션 네, 스퀴즈도 모르겠습니다. 있군요. 근데 네네네. 이게 청산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의 그 부정적인 그런 요소나 뉴스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그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마이클 스트래티지라고 네, 하는 스트래티지. 비트코인만 네. 전문적으로 모으는 그 기업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또 이제 430개를 이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지금은 이제 다 스트레티지라고 이제 회사 명도 바꾸고 부르고 네. 있습니다. 스트레티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그 메타 플래닛에서도 네네. 비트코인
몇 개죠? 한 775개 이 정도 또 추가 매수를 했고, 네.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뉴욕 상장사인 그 DDC 엔터프라이즈, 저도 네. 요거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이 DDC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비트코인을 100개를 추가 매수하는 등 좀 여러 가지 기관들은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뉴스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지금 이번 주가 가장 또 어마무시하고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그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지난 달에 네. 그 미국 연준에서 이제 매달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그 FOMC 그 의사록이 있습니다. 의사록 공개가 의사록이 내일 되군요. 공개가 네. 되고 그리고 또 그 당일날 그 밤에 이제 그 의사록은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 새벽쯤에. 새벽 3시에 네.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저녁 11시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그 신규 실업 그 수당 청구 건수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실업자가 되었으니 제가 이제 지금 실업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신청하는 건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요게 말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실업자 수가 그만큼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이고 네. 실업자 수가 많이 증가되면은 그만큼 고용 지표상 네. 고용 상황상 안 좋게 이제 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반대가 되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인데 네. 그 지금 이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는 그 227K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예측치대로 나와준다 한들 지금 이 실업 그 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연방준비위원회 그 이사회 그 임원들도 이 고용 지표가 되게 염려스럽다 네. 하면서 지금 다가오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잭슨홀 미팅, 네. 이 잭슨홀 컨퍼런스가 22일, 한국 시각으로 22일 그 저희 11시, 밤 11시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기조 연설을 합니다. 네. 기조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네. 혹은 금리 인상을 혹은 아니면 금리를 그대로 이어갈지 이런 지금 거시적인 그 흐름이 맞물리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 자산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지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악화되어서 나왔고 그리고 PPI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튀어서 나왔고 네네.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고 네. 이 두 가지 지점이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또 자아냈는데 네네. 확실히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이 비트코인 시장도 관심을 가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 차트 상에서도 과연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가 좀 담겨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네. 이 비트코인의 분석과 전망 차트를 보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여기 나와서 요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요때 빠르게 요 박스과 그리고 12만 3천 달러를 뚫어주거나 네. 뚫어주고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네. 요때 제가 또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할 때 그 테더 도미넌스도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반대로 간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저희가 여기서 앉아서 얘기할 때 여기였습니다. 네, 여기였고 이때가 지금 그 테더 도미넌스가 4.11%였을 때인데 요 봉이 나올 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시원하게 뚫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쵸.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요 파란색 추세선인 12만 3천 달러 부근에서 이제 지키지 못하고 네. 쭉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하게 오르고 또 급하게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추가적인 또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일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봉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상 보면 좀 많이 위험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 여기 아래에 보면 CCI 지표 있죠.
네. CCI 지표가 지금 전형적인 그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CCI 지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CCI 지표가 네. 또 역시 그 차트를 볼 때 그 심리도 그 나타내는 지표인데, 심리도요?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정확히 그 2025년 7월 14일 무려 한 달 전에 한번 이렇게 고점을 하고 그리고 무려 한 달여 만에 다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네. 이렇게 그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어떤 힘은 시장에 어떤 유입되는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힘들은 네. 이전에 비해 못하다라는 걸 이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심리가 좀 매수하려는 심리가 좀 낮아졌다.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할 워낙 수 이 있겠네요. 네. 비트코인 가격 하나가 1억 5천만 원, 6천만 원 고가이기도 하고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도 그렇고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도 이미 10만 달러가 넘은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가격대가 이제 일반적인 신규 진입자들에게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네.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유입량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신규 유입이 네. 어렵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이런 지표상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주봉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 주에 들어서 좀 하락을 했고 저번 주에 제가 좀 중요하게 강조한 이 주황색 추세선마저 뚫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앞으로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검은색 선 있잖아요. 네. 여기가 정확히 11만 2,200달러인데, 검은색 선이요. 네. 네네네. 요 선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주길 바라는데 네.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어떤 이슈들이 워낙 좀 앞에 있다 보니까 네.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검은색 추세선이 정말로 또 하나 이제 지지대로 작용하려면 네. 그만큼 그때만큼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 있고 네. 또 여기를 기다렸다 하는 그 자금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네, 있으니까. 근데 사실 네. 지금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지금 모두 이 시장 전체가 다들 그 잭슨홀 미팅에서 아.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사실 이게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런 뭐 가상자산이나 주식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이 좋은 호재로 발현되니까 네.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고용 지표도 매우 안 좋고, 네, 실업자 수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수치가 있는데 그 PCE라고 하는 개인 그 소비 그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도 네. 계속해서 지금 미국 연준이 기대했던 2% 위로 계속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고용이냐 혹은 그 물가냐 이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할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될지가 정말 그 시장의 초위의 그 화두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2,200달러 구간을 안전하게 여기 이 선이 지지대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사실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기대하는 그림은 남은 이번 주 기간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네. 그래도 한 번은 혹은 두 번 최소한 그 11만 4,400달러 하나로 치면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네. 지켜주는 그런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래도 여기가 하나의 또 이제 그 지지대 또 네. 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발현됩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11만 4,400달러 물론 11만 5천 달러면은 더욱 좋고요. 네. 그래서 그 구간을 한번 빠르게 터치하고 또 안착해 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저항선이 일단은 형성이 되긴 했는데 네. 이게 또 거시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 네. 저항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네. 상승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이슈를 확실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무너지면 계속 하락하고 저항선 버티면 계속 상승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차트상에서도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더리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자님께서 네.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답이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눠볼 텐데 네네네. 네, 저희가 확대를 해보면 네. 이 14일 날 음봉을 만들어 냈고요. 그러면서 볼리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게 했는데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만약에 진짜 숏 포지션을 갖췄으면 좀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이더리움의 상황과 아직도 그 숏 포지션의 그 입장은 유지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을 한 것이 이더리움 네. 그래도 괜찮다. 네. 네, 이더리움 장기적으로 갈 날이 많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게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이 이제 그 공급량이 특히 이제 거래소에 있는 보유량이 네. 지금 매우 현저하게 낮다. 여기 1,840만 개라고 적혀져 있고, 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ETF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관 그리고 고래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지금 강세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제가 그래서 전망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차트를 보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들은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니 정 진입을 하고 싶으면 제가 여기 구간이나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숏을 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차트상에서는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이런 그 선물을 해라, 뭐 숏을 쳐라 이런 이제 그 뉘앙스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보유의 영역, 새롭게 보유하고자 하는 영역에서는 하지 말고 이거는 이미 제가 저번에도 보여다시피 여기 기준으로 25년 5월달 기준으로 이미 2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는 진입하지 마라. 근데 정할 거면 저배율로 또 소액으로 숏을 쳐라. 그래서 정확히 여기까지는 좀 이제 내려온 상황이고 만약 이때 숏을 쳤으면은 요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꽤 됩니다. 거의 얼마 지금, 정도 되죠? 지금 9% 10%가 떨어졌으니까 뭐 3배율만 해도 뭐 10배율만 해도 그러면 벌써 이제 배수가 확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숏 포지션 관점이 유효하냐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며칠 전에 저는 사실 여기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그리고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했던 게 바로 여기 지금 검은색 선이 보이시는데 여기 지금 그 4,400달러 여기까지는 저는 사실 예측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몰랐던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사실상 이더리움이 다시 좀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에 들어가면 절대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5월달 기준으로 200%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또 그 4시간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시간봉으로 차트적으로 보면 차트가 불안정하긴 해요. 계속 하락하고 4시간봉을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플랫 파동이라고 하는 건데 플랫 파동.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A, B, C를 형성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 플랫을 완성 지었고요. 여기서 또 A, B, C를 지금 이렇게 형성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금 저점이 되려면 이렇게 다시 올라서 이렇게 한 플랫을 완성 지으면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또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4,230달러인데 적어도 지금 보이시는 볼린저 밴드 제가 제 차트상의 볼린저 밴드 중심값이 4,400달러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검은색 추세선 4,440달러 여기를 한 번쯤은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그 플랫 파동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완성 A, B, C 그리고 하나 완성 이렇게 그럼 여기 구간이 빨리 도달하게 되면은 이 플랫 파동 조정이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설의 기영이 매수법 아닌가요? 기영이 이렇게 하고 쭉 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저희가 좀 유의하게 봐야 되는 것이 네. 천천히 흘러가게 되면은 음. 지금 구간으로 여기서 또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게 철조망을 그리게 되면서 흘러가게 되면은 네. 설사 여기 밑에 그 파란색 주요 추세선을 지켜준다는들 한 번 여기서 더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시장 상황 보면서 저점을 또 잡아야 되겠지만 네. 여기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좀 빠르게 요 플랫 파동을 완성지어지는 요 한 번 파동이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실선으로 보이는 네. 곳이 4,300달러입니다. 네, 한 번 쏴주고 4,300달러만 안착해 주면 요 두 플랫의 그 파동은 조정 파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더리움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시간봉으로 봤을 때 플랫 파동을 이뤄내고 있고 그때 플랫 파동에서 저항선을 뚫으면 또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기자님께서 전문적으로 차트를 분석해 주시긴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투자하실 때는 참고용으로 참고만 하시는 것도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리플, XRP도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도 확대해서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볼리저 밴드 상에서 내부 안에 있어서 좀 박스권 네. 매도 지금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14일 날 거의 3.98% 하락했고요. 그 이후로 15일, 16일, 17일 횡보세를 보이다가 18일부터 19일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급락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네네. 네, 이더리움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났나요, 기자님? 리플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네. XRP 네, 죄송합니다. XRP, 네. 사실 그 XRP의 가장 그 주요한 뭐라 그럴까요? 한번 도전대라고 할까요? 지난주에 네. 한번 이제 풀렸던 그 소송 이슈가 사법 리스크가 네, 없어졌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네. 이제 없어졌고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좀 작은 이제 디딤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21셔스나 뭐 비트와이스, 코인셔스 등등의 어떤 기관들의 그 XRP ETF 신청권이 지금 SEC로부터 심사가 연장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SEC가 빨리 그 XRP ETF를 통과시켜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 많이 없애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심사가 연장되었다는 것은 그 기대 심리를 한층 좀 누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네. 돼야 좀 자금도 유입되고 맞아요. 리플 가격도 올라갈 텐데 연장되면 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지금 10월 19일로 연기가 됐고 네. 사실 요 10월 달에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이 XRP뿐만 아니라 또 솔라나 네. 그리고 기타 여러 알트코인들의 그 ETF가 요 10월 달에 다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10월 달에 좀 굉장히 이슈로 자리 잡을 것 같고 또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6억 600개의 그 XRP 물량이 대규모 고래 지갑으로부터 그 어떤 정확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출처 불분명하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지갑들의 움직임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웨일 얼러트 한마디로 고래의 뭐 알림 이런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사이트에 이미 웨일 얼러트에 이미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이 대규모 리플 XRP 물량이 네. 정체불명의 지갑 주소로 흘러 들어갔다. 이게 또 왜 시장으로 하여금 그 분위기를 긴장할 수밖에 없냐면 네. 말 그대로 이 6억 개 물량이 그 정체불명의 네. 지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쪼개져 가지고 그렇죠. 이런 이제 웨일 얼러트 같은 그 감시 혹은 이제 이런 그 체킹을 한번 피하는 세탁을 한 뒤에 거래소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요 물량들이 이제 거래소로 이제 쪼개서 들어가게 되면 매도 물량으로 나온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매도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안 심리가 또 작용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6억 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2조 4천억 원 네네네.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금액들이 갑자기 매도 물량으로 나와 버리면 당연히 이게 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불안 심리가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리플도 이 흐름과 전망을 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차트적으로는
차트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리플 차트가 가장 좀 아름답다라고 그쵸.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오히려 요때 좀 그 한 번 더 그 급등을 해주는 움직임보다는 차츰차츰 오히려 좀 다져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리플 차트가 네. 그런 다져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나 음.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지난주에 제가 그 리플의 RSI 지표상 53과 54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것이 좋다라고도 제가 여기 적어놨고 말씀드렸는데 친절하게 적어주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RSI를 보면 이미 지금 53, 4는커녕 지금 50 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쉬워요. 요건 아쉽고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리플 차트 아름다운데 요 주황색 추세선 요 부근이 지금 4,200원 부근이거든요. 네. 4,190원, 4,200원. 요게 이제 또 달러로 치면 3달러. 그래서 리플 뉴스 리플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지금 뉴스가 네. 리플 3달러가 마의 구간이다. 3달러, 마의 구간. 네, 3달러 뭐 터치를 다시 해야 된다. 3달러 이탈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요 추세선을 좀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좀 계속 이렇게 그 횡보를 하면서 다졌으면 좋았는데 터치를 해줘야 여기를 되는데. 좀 이렇게 뚫어버린 거는 좀 아쉽습니다. 네. 벗어났죠 지금 많이. 네. 그래서 그럼 리플 지금 차트에서 어떤 형식이 좀 제가 벌어질 거라고 보면은 요건 좀 이제 지우고 지금 요 주황색 추세선 아래로 들어왔는데 더 밑에 지금 파란색 추세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요 파란색 추세선 부근이 3,700원에서 뭐 대략 3,800원 정도 요 구간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삼각 수렴이라고 하죠. 삼각 수렴 패턴을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여기를 다져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그 이제 9월에 여러 가지 지금 또 안 좋은 뉴스들 뭐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가 될지 말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모르죠,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이런 빅 이슈들이 좀 다 해소가 되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벌써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젤렌스키도 초대했잖아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뭐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이제 또 앞으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잘 해소된다는 가정하에 리플 차트에서도 앞으로 요 삼각 수렴 모습을 좀 보여주는 움직임이 보여주면 여기에서는 분할적으로 리플을 좀 매수를 해 나가도 좋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리플 차트가 아름답다는 그 시나리오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안 났군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제가 이 말과 이 방송 끝나기 무섭게 여기 파란색 추세선 그냥 또 뚫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모난 그림이 이제 가게 되는 아름다움이 끝나. 아름다움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일단은 거시 경제상으로 금리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완벽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조건이 아까 삼각 수렴이 이루어져야 이게 좀 이쁜 차트를 그려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 10월 19일로 이제 미뤄진 미 SEC의 이 XRP 현물 ETF에 대한 심사도 잘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조건,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 네 가지 조건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차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흐름이 주목되는 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을 소개하게 될까요? 잠시 후 코인 레이더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다 코인이 저희 이 코인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최근 하락장 속에 강세를 보인 코인입니다. 에이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트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차트를 보니까요. 확실히 지금 아까 14일, 15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17일까지 버티면서 17일 같은 경우에는 볼리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했고 조금 RSI에서 좀 과매수됐다 판단해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에이다 코인 그래도 지금 잘 버티는 코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맞아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 뉴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네, 지난주에 2억 개의 그 카르다노 에이다가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매수자들에 의해서 네. 매입이 됐고, 그리고 그 이 카르다노 그 생태계가 계속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계속 확장하고 또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 중이고, 네. 최근에는 또 카르다노가 대규모 자금을 들여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직면했는데, 네. 이걸 또 커뮤니티 내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음. 투표에서 과반수로 진행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이 좀 많이 상승을 해 왔습니다. 음.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에이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에이다 차트 또한 이제 좀 분석을 한 것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네. 네, 그때가 이제 저희가 그 1달러를 도달하기 전이었고,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일에 정확히 제가 녹화할 때 당시에 네. 상급수령. 네, 아까. 여기 정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냐면, 여기 상단의 파란색 추세선을 오늘 내일 좀 빠르게 뚫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제가 뭐 원래 했던 것점대로 뚫어준다면 네. 1달러를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가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으나 이렇게 좀 분석을 제가 그 차트상을 좀 남겨놨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1달러 구간을 좀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온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에이다 차트는 1차적으로 제가 적어두었던 여기 주봉상 지켜줘야 하는 구간은 이미 좀 넘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차트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물론 이거는 에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 자산 시장의 그 긴장감과 투자 심리 위축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해서 요 파란색 추세선을 좀 이탈한 것은 아쉬운데, 그래서 남은 요번 주에 최대한 요 파란색 추세선 구간 위인 여기가 지금 0.8788달러거든요. 네. 여기를 다시 좀 뚫어줘야 네, 돼요. 회복해주고 네. 요 위에서만 다시 마감해주면 네. 다시 이제 1달러를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다시 1달러를 도달하게 되면은 이전에 한번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위로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저 파란색 추세선의 기준이 뭔가요? 뭐 주봉에서의 흐름인가요? 아니면 네. 사실 제가 그어두는 요 파란색 추세선 같은 네. 경우는 이 과거에 이제 그 주요한 어떤 그 변곡이 일어났건 네. 혹은 지켜주거나 못 지켰던 것들의 어떤 그 곳들을 다 이은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요 추세선을 여기서 네. 그은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여러 데서 그어 놨더니 요게 쭉 이어지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또 차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네네네. 네, 저기 보니까 과거의 전고점과 이게 하락점 네, 이게 맞습니다. 이어지면서 추세선을 그어 놓으신 네, 거군요. 그래서 사실 요 추세선을 네. 그을 때는 일봉만 가지고 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 다 4시간봉, 1시간봉, 15봉 보면서 어디가 이게 주요하게 좀 변곡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하고 거기를 잇다 보면 네. 그 있는 거는 또 여러분들도 여기 선에 그 익스펜디드 선이 있는데 네. 요런 직선을 좀 사용해서 이제 또 그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과거에 그은 것이 역사. 쭉 네. 이어지면서 현재도 이렇게 좀 작용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 과거의 추세선은 기자님 분석법대로 그려주시니까 네. 이게 또 언제가 저항되고 언제가 이 반발 매수가 있는지 이런 걸 확실할 확인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란색 추세선을 어떻게 지키냐, 네, 그리고 네. 검은색 1달러 선을 더 그러면 터치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최대한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 주에 다시 여기 0.88달러를 네. 이제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200원, 1,25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구간을 다시 좀 터치하고 올라서서 좀 마감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하는 관점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설사 또 반대로 그 0.88 구간을 다시 이제 네. 재도전하기는커녕 여기서 이제 또 반대로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그 검은색 추세선인데 네. 이건 이제 0.79달러. 네. 0.79달러 밑까지 좀 바라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데 0.79달러에서 물론 한번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매수 그런 포지션을 잡아볼 수는 있겠으나
이런 데서는 또 말 그대로 여기를 또 이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을 뭐 다시 재도전은커녕 떨어지게 되면은 이전에 제가 이미 적어두었던 주봉상 좀 안착해야 되는 구간인 여기가 이제 0.75달러거든요. 네. 예, 한국 돈으로 치면 대략 한 뭐 1,000원, 1,100원 요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구간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 지지선을 떨어지면 더 안 좋은 악화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버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자님께서 에이다의 코인까지 지지선과 또 저항선이 어딘지 날카롭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꼼꼼하게 이렇게 코인 차트를 짚어주신 블록스트리트의 최주은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API3 어떤가요? 솔라나 어떤가요? 금요일 날 저희가 AI 예측과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금요일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투자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